옛날에 한때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마음은 한 집처럼 이어져 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라 불렀고 세상 바람이 거칠어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남들처럼 따로 짓지 않았습니다. 벽은 나뉘어도 삶은 나뉘지 말자. 그 말 한마디로 두 집은 등을 맞댄 채 하나의 몸처럼 지어졌습니다. 부엌의 연기는 같은 하늘로 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은 담을 넘나들었지요.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끈 물방울이 같은 박자로 떨어졌고 겨울밤이면 아궁이의 불길이 서로의 등을 덮여주었습니다. 세월은 그들의 집처럼 단단히 붙어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늘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법. 먼저 한 사람이 흔들렸습니다. 사업이 기울고 병이 들고 결국은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는 오랜 벗의 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이 집을 떠나야겠네. 떠나는 날 두 집 사이의 벽은 그대로였지만 그날만큼은 처음으로 그 벽이 경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웃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이전의 온기까지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담 너머로 김치 한 포기가 오가고 아이 울음소리에 서로 문을 열어주던 집이 이제는 문 앞에서조차 인사를 망설이는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자 집의 숨결도 바뀐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아있던 한 사람에게도 삶의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역시 결국 집을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낮춰도 중개를 여러 곳에 맡겨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집이 하나처럼 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벽이 딱 붙어 있고 지붕도 그렇게 서로 얽혀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집에는 이미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반쪽짜리 집 같네요. 이웃과 붙어 있어서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 집은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삶의 기억으로 붙어 있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둘이 함께 살아야 완성되는 집이었다는 것을. 혼자서는 팔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집. 기쁨도 슬픔도 나누기로 약속했던 집. 그날 밤 그는 빈집이 된 옆집 벽에 손을 얹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눠 가졌지만 사실은 서로의 시간을 나눠 가졌던 거였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벽이 아주 미세하게 울었습니다. 마치 그 시절의 웃음소리를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세월은 더디게 흐르는 듯 하다가도 어느 날 문득 등을 떠미는 법입니다. 그렇게 붙어있던 두 집의 운명도 다시 한번 큰 물결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한 건축업자가 이 골목을 찾아왔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두 집을 오래 바라보더니 중개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두 집 같이 사면 다시 숨을 불어넣을 수 있겠네요. 그의 눈에는 이미 허물어진 담장 대신 새로운 건물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두 집을 하나로 묶어 더 크고 단단한 집으로. 예전에 붙어 있음을 이번에는 설계된 하나로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지요. 남아있던 주인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정리하고 떠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던 옆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새 주인은 이곳에 깊은 정을 붙인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쉽게 떠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건축업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함께 팔면 더 좋은 값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팔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벽을 하나 더 쌓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굳이 사겠다면 이 가격에. 그가 부른 금액은 누가 들어도 고개를 갸웃할 만큼 높은 값이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사지 말라는 가격이었습니다. 건축업자는 한동안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더 좋은 땅이 나왔다는 비서를 따라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기회는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아있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제도도 변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점점 무거워졌고 이 집은 더 이상 추억으로만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짐이 되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보내야 할 때인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집은 여전히 혼자서는 팔기 어려운 집이었습니다. 붙어있는 구조, 어색한 이웃, 그리고 과거의 흔적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사람에게는 망설임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집을 살 사람은 단순히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투자의 숫자로만 볼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이야기를 이해하고 구조를 읽고 그리고 이 불완전함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예를 들면 이런 사람. 두 필지를 함께 묶을 가능성을 끝까지 보는 사람.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으로 가치를 끌어올릴 줄 아는 사람. 혹은 과거처럼 붙어 사는 삶을 다시 꿈꿀 수 있는 사람. 그는 중개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그냥 팔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이 집을 이해할 사람을 찾아주세요. 바람이 다시 골목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두 집은 여전히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 어긋난 반쪽을 다시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주기를. 그리고 어쩌면 골목 끝에서 바람이 한번 머뭅니다. 그 바람을 붙잡듯 중개사는 매수자를 천천히 그 집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집을 설명하기보다 이 자리가 가진 시간을 먼저 꺼내 보입니다. 이 집 그냥 주택으로 보시면 아마 고민부터 드실 겁니다. 붙어있는 구조, 이웃과의 경계, 그리고 활용의 애매함. 잠시 멈추고 시선을 골목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시죠.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끊이지 않고 흐르고, 점심이면 인근 직장인들이 골목을 가로지르며 짧은 여유를 찾는 길, 저녁이면 불빛 아래 사람들이 천천히 속도를 늦추는 자리. 중개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머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손으로 공간을 가늠하듯 그립니다. 여기를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대문은 과감히 열어두고 외벽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선을 끌고 안쪽은 주택 구조를 살리면서 카페나 소형 상가로 리모델링,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요즘 손님들은 상가다운 상가보다 집 같은 온기가 있는 공간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매수자의 표정을 살피며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현재 구조 때문에 주택으로만 보면 매수층이 좁습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 여지도 생기고요. 하지만 용도를 바꾸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역세권 바로 앞, 유동인구 확보, 준주거 지역이라 용도 활용폭 넓음.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임대 수익형 자산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 200만 원 수준의 소형 카페 임대, 혹은 직접 운영 시에는 입지 대비 안정적인 매출 기반. 특히 이런 골목형 상권은 프랜차이즈보다 개인 브랜드가 더 잘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조용하고 깊은 톤으로 말을 맺습니다. 이 집은 지금 상태로는 팔기 어려운 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사람을 끌어들이는 자리가 됩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한마디. 집을 사시는 게 아니라 흐름을 사시는 겁니다. 골목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중개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매수자가 그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자리는 말보다 흐름이 먼저 설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이 집은 지금 사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매물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바로 이 집에 얽힌 스토리입니다. 사실 이 물건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준주거, 초역세권의 이 가격은 있을 수 없는 가격이랍니다. 막다른 골목도 아니고 맹지도 아닙니다. 필지도 각각 나누어져 있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개발이 불편하지만 미래의 결합을 보고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숨겨진 가치의 폭발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 매물이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